안녕하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은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에게는 행복하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닌데요. 제 나이가 35살에 이런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남편 덕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죠. 이제는 전 남편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네요. 제 같은 경우는 시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한 번은 참고 넘어가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이 어렵지 그대로는 더 쉽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부부와의 인연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발등을 제가 찍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결혼 준비를 하던 중에 그렇게 느껴진 적이 있어요. 언젠가까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의 행동들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려니와 그것은 제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 모두 친절하신 분들이세요. 상견해보기 전에 한번 얼굴을 뵈자고 하여 형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과 저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긴장했지만 두 분 모두 성격도 좋으시고 제가 긴장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나중에는 긴장이 많이 풀리고 편했어요. 분위기도 아주 좋았죠. 아주버님이 먼저 저희를 보고 싶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식사 대접은 저희가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내기로 했어요. 했는데 벌써 결제가 되었다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그래도 저를 처음 소개받는 자리인데 밥 한 끼 사주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티내지 않게 챙겨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죠. 이래저래 돈이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오히려 남편이 아주버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툴툴거렸습니다. 우리 원 보면 너무 대다닌다고 뽐내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 솔직히 요즘은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것보다 사업하는 게 더 현명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나 소개받는 자리니까 사주신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사려고 한 건데 형은 항상 그런 식을 하니까 내가 뭐 좀 하려고 하면 됐다고 하면서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주머니에 대한 감정이 매우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저보다 돈을 아끼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돈을 펑펑 쓰는 모습을 보였어요. 좀 떳떳한 이미지를 갖고 싶어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들에게 이 문제를 털어놓았어요. 만약 제가 형제가 있다면 이런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외동이라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아주머님이 식사를 사주신다 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식사 비용을 결제해 주셨는데 그것을 보던 남편은 눈치를 보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형제들은 좀 그런 것 같더라고. 난 위로 오빠만 들리는 것 같아. 큰 오빠가요? 작은 오빠를 생각해서 이것저것 해주려고 하면 둘째 오빠가 오히려 싫어하고 잘난 체하지 않나 싶었는데 원래 그런 거였나 생각해봐도 오빠가 있든 언니가 있든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이해할 텐데 나는 혼자 잘했잖아. 같은 성별끼리 비교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긴 하더라. 약간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유년 시절에 어떻게 지냈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심지어 너희 엄마가 대기업 다니신다고 해서 그런 건 너희 남편이랑 비교될 수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우리 형제들을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잘 챙기는 모습도 보이더라. 아직은 내 남편이 혈기왕성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형도 잘난 체를 하긴 하지만 싫어하지만 남들이 싫다고 할 때는 그냥 넘기는 게 좋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친구들이나 형제들은 서로 비교하며 잘하는 것이라 그럴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 남편과 아주버님과의 나이 차이가 1살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2년 전에도 결혼을 하시고 아이도 오셨거든요. 그런 점들이 자격지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제 형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계시고 결혼도 일찍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결혼을 못하고 아버지와 사업을 함께 하는 것 때문에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혼 후 조금씩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넘겼어요.
그 자격지심이 저를 향할 것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남편은 많이 아버지와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은 서울에서 했어요. 결혼식을 서울에서 했다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지만 그것도 연고지가 있어야 좋은 거죠. 저는 강원도 춘천 사람이고 남편은 대전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둘 다 서울에 연고지가 없는데 무슨 이유로 결혼식을 서울에서 해야 할까요? 우리 형은 인천에서 결혼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난 형의 결혼식을 보면서 나도 서울에서 해야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이나 나 모두 서울에서 일하거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절시키기도 일이죠. 대전에서 하든지 춘천에서 하든지 결혼식을 하자. 그렇게 하면 한 군데에서만 대절시키면 되겠죠. 서울에서 결혼을 하는 것을 누가 싫어할까요? 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조금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절버스도 별도로 예약해야 하니까 비용도 2배로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단순히 강원도나 대전에서 결혼식을 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게 통장을 보여주었어요.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 내가 모은 돈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정말 예민하게 다루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 돈을 모았다고 말하며 보여준 행동을 보니 저는 그가 쓸 때는 쓰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모습이 또 제게는 멋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결국 우리는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아주 신사 같은 자질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혼 후에는 투덜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에게 올 사랑을 다 빼앗길 것 같아서 엄마에게 더 어리광 부리고 그랬거든요. 우리 남편을 보면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가 집안에서 맞이기도 하고 대기업을 다니는 등 탄탄한 모습을 보니 남편이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지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저와 결혼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니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남편은 시아버지와 사업을 함께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뭘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목돈이 생겼다는 소식에 남편이 본인에게 투자하라고 하였습니다. 자은 씨는 제 사업에 투자하시면 노는 걱정 없으실 텐데요. 저 못 믿으시는 거예요. 무슨 사업에 투자를 하게 돼도 가족끼리 돈 거래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당신도 그만해요. 제가 장을 꾸리겠어요. 당신은 자기 노은을 생각하고 제 사업에 투자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제가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은 여전히 저희 친정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친정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그 돈 쓸 곳이 있어서 나중에 여유돈이 생기면 그때 자네에게 투자하겠지만 어디에 쓸 거냐고. 지금 거긴 어떤 상황이시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장인 노론이 투자만 해주시면 대박이 난다고 해요. 남편은 친정아버지가 거절하더라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친정엄마가 그만하라고 하는 바람에 달려가긴 했어요. 남편은 본인 계획대로 안 돼서 그런지 집에 가는 길에도 계속 사업 투자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성주를 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이번에 내가 생각하는 사업에 투자만 해주시면 형보다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당신이 옆에서 도와줘야지 그걸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적당히 해야 막아야지 그러고 아빠인데 어땠을지는 아빠 마음 아니에요? 왜 당신이 나설까요? 난리야. 나는 장인어른께 좋지 않은 일을 권하겠다는 게 함께 이로운 것이라고 생각해. 아주버님이랑 너무 비교하지 말고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사실 당신은 지금도 성실히 돈을 벌어오고 있잖아.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지? 게다가 가족끼리 돈으로 엮기 불편해질까봐 아빠도 그런 쪽으로 가는 거야? 남편은 친정아버지가 본인의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그때부터 친정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외동이라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남편을 정말 아들처럼 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우리 친정 부모님들께 잘하고 있었는데 본인의 입맛대로 돈을 받지 못해 그런지 언제부터인가 우리 친정 부모님이 집에 오라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번에도 안 간다고. 당신 너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사업 투자 안 했다고 계속 이런 건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유치하긴 뭐가 유치해. 그리고 지금 아버지랑 하는 사업이 바빠서 그렇다니까 남편의 행동에 답답함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아주버님이 저희를 집에 초대하셨다는 건가 했는데 시부모님도 부르셨고 그래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저한테 얼마 안 된다면 어머니 생신이니까 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죠.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도 못 차려드린 생신상을 시부모님한테 먼저 차려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나 있다면? 아버지나 저는 그런 부탁을 해달라는 성향도 없었고요. 이번에도 형님이 우리를 초대했는데 밥은 다 밖에서 먹고 들어갔거든요. 며느리 일 시키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해서 생신상을 드려도 거절하실 분들이 있거든요. 남편도 이미 그런 부모님인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려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는 아주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부모님도 나 결혼 잘했다고 생각하겠지 같은 말이야. 당신이 우리 엄마 생신상 좀 차려주면 안 돼 하고 생신의 며느리들이 생신상 차려주기도 한다던데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머님이 내가 생신상 차려드린다고 해도 싫어하실 뿐이잖아. 그냥 밖에서 사 먹자고 하실 뿐인데 무슨 생신상을 차리고 싶으면 당신이 차리던 것보다 모양이 안 살잖아. 당신이 차려주고 그러면 나도 좀 어깨 좀 들어주고 그러니까 한 번만 그리고 형수님이 그렇게 했으니 당신도 한 번 해야지. 갑자기 어머니 생신상 차리라고 하니까 왜 이러나 했는데 또 아주버님 얘기야.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어.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이 우리만 신경 써주니까 형이랑 형수님이 우리 집에 초대하는 척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부르시는 걸 봐.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겠지?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우리 결혼했으니까 겸사겸사 집들이 겸 불러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생신상을 차려줄 테니까 그때 말을 하면 돼. 그러면 엄마도 우리를 더 좋아해 주실 거야. 이 정도까지 해야 할까 생각도 들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남편이 부탁하며 사정을 설명하니 나도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남편과 같이 장을 보러 갔어. 그런데 얼마나 많은 걸 사고 싶어 하는지 생신이건 아니건 1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잔치 음식을 장바구니에 담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많지 않냐고 했더니 부족한 것보다는 나을 텐데 라는 거지. 나도 이 기회에 대충 차리기 싫었지만 너무 많이 사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말이야. 결국 60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가버렸어. 어떻게든 해서 시댁에 가서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어. 그러는데 남편이 저한테 태를 참으로 바람나게 대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괜히 시부모님께서 저를 잡고 살아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유독 시댁에만 올 때에는 저에게 까칠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근데 옆에 계신 아주버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불편하셨는지 남편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 모습이 바로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버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인지도 알기도 전에 때마침 요리도 끝나 있었기 때문에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기이한 소리를 듣게 되었죠.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이제 마음을 잡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재수 씨한테 예민하게 묻고 안다려. 재수 씨는 어떻게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러던지 말던지 모르겠어요. 형. 이번 내용을 한국어 문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왜 결혼했냐?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해? 돈이 있어도 도와주지 않고 원하는 것은 많은데 정말 귀찮아. 죽겠어. 야, 처음부터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희가 몇 년 동안 결혼한 건데? 신혼 때는 서로 맞춰가는 거 아니야? 또 이혼할 생각하지도 마. 오늘 엄마 생신인 거 알지?
저번처럼 이혼하고 싶다는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알겠어. 그래도 너무 안 맞으니까. 이러고 평생을 살다 보면 적응되는 거야? 뭐가 됐든 절대 이혼 소리 하지 마. 부모님은 저번에 너 이혼한다는 소리 듣고 며칠 밤새고 있었대. 그리고 엄마가 사업 자금으로 1억 보태주셨다며.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형이 보내줄 테니까 재수 씨랑 어떻게든 잘 해결해봐요. 아주머님 이야기를 듣는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시댁에만 오면 찬바람 쌩쌩 불었던 이유가 시댁 식구들한테 이혼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있더라고 해요. 우리 둘이 사이가 안 좋다는 식으로 얘기했으니 시댁에만 오면 남편은 차가운 태도로 대하는 거였죠. 제가 그것도 모르고 남편의 자격지심 때문에 그러는 거라 생각했어요. 담배를 껴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 같길래 저는 얼른 다시 시댁에 들어왔습니다. 충격적인 말을 듣고 그런가 정신이 다른 곳에 팔린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신 제 시어머니가 제게 오셔서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셨어요.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 내 생일 선물 정말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마워. 안 해줘도 되는데 아니에요. 잠깐,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런 거였어요. 형님이 많이 도와줘서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다음부터는 단순히 밥 먹자고 하고 집에서는 요리하지 말자. 나도 며느리 시절이 있을 때가 있었잖아. 그때 제일 싫었던 건 시댁에서 파하는 거였어. 다음부터는 마음만 받을 테니까 이렇게 과하지 않아도 돼. 제 표정이 안 좋아 보이나? 시어머니가 옆에서 챙겨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과 아버님이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남편 얼굴을 보니 아까 들었던 이야기들이 또 떠올랐습니다. 다른 것보다 남편의 이혼을 생각했고 그 빌미로 시부모님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긴 했지만 우선 모른 척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모르게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왔고요. 그러니 남편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한테 다정하게 걸었어요. 그 모습에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한다면 친정 부모님 속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 아주버님과 남편의 이야기는 묻어뒀어요. 근데 아주버님은 계속 저희가 신경 쓰셨나 봐요. 저한테 연락하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재수 씨, 요즘 별일 없죠? 뭐 힘든 일은 없어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말씀만이라도 감사드려요. 근데 딱히 뭐가 없어서요. 걱정 안 하셔도요. 제 동생이 종종 철없는 소리를 하고 행동을 해도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아무래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보니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아들을 키운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발다 느꼈는지 아주머니들은 안심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에는 저도 마음이 헛헛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혼할 생각은 없었으니 그냥 묻어뒀죠. 그리고 몇 달 뒤에는 저희 친정 엄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생신상을 차려드렸으니 친정 엄마 생신상도 차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죠. 내일 모레 우리 엄마 생신인데 저번에 어머님 생신상을.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아래는 문장을 올바르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차려드린 것처럼 장 엄마도 생신상 차려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건데 어머님이랑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별말 안 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뭘 그렇게까지 안 하며 저에게 딴지를 걸었습니다. 아, 무슨 장모님한테 그렇게까지 해. 여자는 원래 결혼하면 출가인이라고 하잖아. 뭐, 너 나이가 몇인데 그런 생각을 해.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출가 요인이야. 여자는 결혼하면 시댁에만 신경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건 안 변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우리가 딸라 하는데 걔가 결혼하면 안 보고 살 거야. 사이가 이제 결혼했으니 딸 보지. 당신이 말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라고 하는 건 당신 딸 안 보고 사세요? 거냐고. 저갓집에서 뭐 받은 것도 없었는데
그런 것까지 하냐 이거지? 내 말은 남편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은 앞뒤가 안 맞았어요. 그럼 우리가 시댁에서 뭘 받았는데 우리 둘이 반반 결혼한 거 잊었어? 시댁에서 뭘 받았느냐고. 내가 아빠랑 같이 일하잖아. 내가 벌어오는 돈이 다 우리 집에서 준 돈인데 당연히 받은 게 많지. 그리고 당신 말대로 우리 둘이서 해본다고 대출도 받고 있었고 그래서 빚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는 게 부담스러워 그런 거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어머니 생신. 날은 내가 이제 그만 사겠다고 해도 뭐 하나라도 더 사달라고 하니 친정엄마 생신 때에 챙겨야 한다며 대출을 많이 받았다느니 돈을 아껴야 한다는 소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게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생신은 한 번만 챙겨달라고 말씀하더니 우리 엄마 생신은 그냥 넘어가자는 게 맞아. 뭘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피곤하게 해. 알겠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마요.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말한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겠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혼자 친정 엄마 생신 준비를 했어요. 남편에게 이런 말도 들어서 더 잘 준비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을 들어서 보면 이것저것 담았어요. 근데 나름 많이 산다고 생각하고 샀거든요. 하지만 저 혼자 가서 장을 보니 34,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적은 액수는 아니라서 집에 와서 장본 재료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슬그머니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본인도 민망했겠다 안 하고 요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기겁을 하는 소리를 내길래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아니, 무슨 장을 40만 원째나 봤어?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당신 너무 경제관념이 없는 거 아니야? 어머니 생신 때 장 본 거 얼마나 나왔는지 잊었어? 그때는 60만 원 나왔어. 그 비싸단 말 하나 안 하더니 겨우 40만 원에 난리야.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40만 원도 안 되잖아. 정확히 36만 원이야. 나왔는데 떡에서 덕 본 거 하나 없는데 돈을 이렇게 낭비하다니. 솔직히 장사가 번 돈이 있을 때 우리에게 뭐 하나 해준 적이 있나?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정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 생각으로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제 핸드폰을 보더니 빼앗아 가서 대신 받았어. 아이고, 내 생일을 챙겨준다 그래서 됐어. 뭐 하지 말고 같이 저녁하든지. 우리 집 근처에 새로 생긴 고깃집 있는데 거기 가면 되겠다. 남편은 친정엄마가 얘기하는 걸 듣고 자기를 비웃으며 친정엄마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기요, 장님, 뭐 하나 해준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딸과 아들에게 대출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우리가 얼마나 싸우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말한 순간부터 남편에 대한 애정이 식을 정도로 다 쇼되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에게 지적하며 말하기 시작했고 분위기를 보니 나중에라도 말하자 할 때마다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전 핸드폰을 빼앗아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가 자식이 이혼한다 해도 환영하겠다고 들이밀어 억지로 달래어 잘 사내라고 도왔다면 하지만 남편은 이것을 한번 시도한 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두려움을 보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갑작스럽게 내뱉었다. 처음에는 저번에 시부모님께 말하러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께 말하려고 했다. 내가 한 말을 듣고 남편은 당황했는지 멈칫하며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었다. 누가 말했어? 형이 말했어 라고 했다. 아 진짜. 형은 무슨 말을 하다가 나한테까지 사업자금을 달라는 소리를 한다고 했다.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혼하자고 했다. 남편에게 이혼을 제안한 순간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왔다.
친정 엄마 생신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인지 묻는다고 하며 시아버지에게 잘 말해 놓을 테니 친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부모님을 모시고 며칠간 여행 다녀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시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혼하려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자마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했던 행동들을 읊어들렸어요. 그리고 친모님께 함부로 한 사실도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시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으셨어요. 남편은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며 더 성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돌려서 대판 싸우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자마자 남편 대신 사과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미안해라고 말했습니다. 너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돈댁 생신 얘기가 떠오르서 이쯤인 것 같아서 연락했는데 제가 어머니 생신 때 남편이 요구한 대로 생신상을 준비하고 싶다 했는데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냐며 난리를 쳤다고요. 그리고 어머님께 저희 이혼한다고 말했었다면서요.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예전에 너희 이혼한다고 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어머님께 사업 자금을 요청하려고 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부모님께 이혼한다고 하면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어찌됐든 말리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친정 부모님께도 이혼 얘기를 하면서 돈을 받아 낼 계획을 하는 거예요. 같더라도 시어머니는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더니 충격을 금할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옆에서 저에게 대조적으로 말씀을 올리셨습니다. 아니, 왜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리고 나는 당신과 이혼을 생각했었어. 그래도 참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부모님께 그런 말씀을 해서 일을 더 크게 만들어? 내가 크게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이 크게 만든 거잖아. 힘들다고 남을 이혼하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받아내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남편이 말하자 시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시끄럽게 서로 소리를 질러대면서도 남편은 한순간에 조용해졌어요. 그리고는 시아버지는 곧자 바로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둘째라 응석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30이 넘어선 저까지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요.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 미안합니다. 시아버지께서 계속 사과를 하시며 저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면 시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킬 거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이건 시부모님 탓이 아니에요. 또한 성인인 남편을 교육시킨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현재는 제 편을 들어주시지만 추후에 자신의 아들 편에 선 넘을 수도 있으니 저는 이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신 후 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다행히 시부모님들은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공동 명의로 된 집을 제 이름으로 주신다 하셨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제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하시는데 남편은 한쪽 뺨이 살짝 부풀어 오르는 상태에서 그건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반반 결혼해서 장만한 집을 왜 그 애한테 다 주냐? 엄연히 내 재산인데 당연히 반반으로 나눠가 주어야지. 말도 안 되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내가 너 때문에 며느리는 물론이고 사돈 볼 날씨 없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준다는데 내가 뭔데 안 된다 난리야?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이혼 얘기는 제가 먼저 꺼냈던 말이에요. 제가 이혼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너 하는 행동을 봐라. 며느리 입에서 이혼 소리가 안 나옵니다. 나오겠어. 그리고 너 솔직히 말해봐. 그때 진짜 며느리랑 이혼하려고 한 것도 아니면서 우리한테 이혼한다고 한 거야? 이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일도 힘들고 돈도 쓰면서 보태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확 그냥 이혼해버릴까 했죠. 내가 그걸 생각한 거였죠. 저거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네? 미역국을 먹었어. 우리가 그를 잘못 가르쳤는데요. 사돈한테 죄송해서 어째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들으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던 남편한테 더 이상 시아버지 회사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제도 없는 자식이라 생각할 테니까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도 마라. 사람 같지도 않은 놈이랑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시아버지를 붙잡으며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출근하지 말라 하시면 저는 당장 뭐해 먹고 살아요. 내가 나이가 몇이니? 내가 언제까지 책임져야 되냐? 그래도 자식이니까 해주려고 했는데 너 하는 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시부모님은 화가 나셨는지 남편한테 그만 보자는 말씀을 하시고는 저희 집을 나가셨어요. 남편이 허겁지겁 뒤따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집으로 가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가셔서 대신 사과를 들으셨고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 엄마한테 이혼할 거라고 말씀해야겠어요. 힘들었어요.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인데 도저히 이 사람이랑은 살 수가 없어서 이혼하려고 했어요. 아주머니한테 자격지심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열등감 덩어리라고 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이랑 살면 내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엄마는 내가 이혼 안 한다 하면 당장 이혼하라고 하려고 했어요. 사돈댁이 사고하셨으니 망정이지. 아휴, 사돈댁은 무슨 죄니? 아들 하나 잘못 낳아가지고 거기 첫째는 괜찮다며 아주버님은 아주 좋은 분이지.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자격지심을 갖고 사는 거 아니야? 그게 나한테까지 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사람이 변하겠지? 사람 안 변해. 그리고 지금은 사돈이 이렇게 와서 사과하니 나중에는 자기 아들 감사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이런 건 맞아. 나도 그럴지도 모르겠다고요. 생각했어. 그래서 그냥 이혼할 거야? 안 좋은 걸 두 번 보는 건 좀. 그래서 남편과 이혼을 준비했어. 부모님께서 집을 주신다고 해서 이혼하면서 집을 챙길 수 있었어. 하지만 그 집에서 살고 싶진 않더라고. 그래서 제 짐을 챙겨서 부동산에 올려뒀어. 근데 남편이 와서 울면서 빌기 시작했어. 내가 당신을 강하게 해야 당신이 나를 무시하려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어. 진짜 이혼하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빌면서 이혼할 거니까 우리 그냥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 당신이 먼저 어머님과 아버님께, 물론이지. 아주머님께도 이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이혼하냐고? 없었던 일로 하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다들 어떻게든 나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이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당신은 알다시피 내가 형한테 많이 치워 살았잖아. 근데 이번에는 잘못 생각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은 아주머니한테 치여 산 게 아니라 그냥 열등감을 갖고 산 사람이에요. 누구도 당신 욕하지 않았는데 그냥 쳐다본 거 가지고 망상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잖아.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다는 거 진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릴까요? 내가 잘못했어. 무릎 꿇어서 빌면 빌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붙잡으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근데 정말 쟤한테 미안해서 사과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더라도 이혼은 진행할 것이라고 했든지, 그러니까 본심이 나왔네요. 아, 그럼 우리 아빠한테 연락해서 나 다시 일 받아주라고 말해줘야 해. 그리고 그날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를 부르는 바람에 내가 아빠 회사에서 해고당한 거라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 해. 그걸 지금 내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야? 누가 그 사단을 냈는지, 누구가 이혼 소리를 내고 다녔는지, 그때 왜 우리가 싸웠고, 왜 이혼한다는 말이 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뭐 당신이 친정만 챙겨주라고 하니까 내가 섭섭한 마음에 그랬던 거지? 근데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말하면서 상황을 더 크게 만든 거잖아. 당신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아니야, 내가 친정만 챙겼다고 하지 않았어. 챙겨준 것도 없었어. 오히려 어머님 생신만 챙겨 들었지?
그거 똑같이 한다고 하니까 당신이 길길이 날뛴 거 아니야. 심지어 어머니 생신날 장 본 것보다도 훨씬 적게 나온 금액인데 남편은 본인 유리하게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다 남편 때문이거든요. 근데 남은 잘못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솔직히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제가 완강하게 나오니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가서는 잘못했다고 빌더. 장모님, 장인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때 장인 어른이 돈 있는데도 안 빌려준다고 해서 섭섭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발 제 와이프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우리 딸이. 내가 용서해도 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다 했는데 마음이 안 풀리는 것도 있어? 준 게 없다고 하는 거 말이 안 돼. 진짜로 잘못을 저질렀어요. 다음부터는 결코 그럴 일 없을 거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와이프에게 사과를 제대로 하고 와이프가 용서해 준다면 다시 일을 받아줄 것이라고 했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결국 우리한테 사과하지 않으면서도 다시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히네. 남편이 사과를 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버님은 더는 안 된다고 생각한 모양이어서 남편이랑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부모님께서 얘기를 들으셨어요. 동생이 그러고 다녔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아주버님이 완소하였어요. 아니에요. 괜히 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저가 더 죄송해요. 너무 동생 말만 믿었던 것 같아요. 저도 동생이 제게 자격지심을 느끼는 건가 생각은 있었는데 이러다니 생각도 못했네요. 그래서도 이제 동생 없는 셈 치고 살려고요. 남편 말고 시부모님과 아주머님까지 제게 연락하셔서 미안하다고 사과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아주머님까지 남편과의 연을 끊는 것이죠. 시부모님과 아주머님이 모두 가족이니까 어떻게든 남편을 이해해보려고 하셨고 보듬어 주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고 나서 여태껏 이혼한다고 얘기하며 걱정시키던 것들이 전부 사업자금을 받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모두가 남편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한마디에 모든 가족들이 등을 돌리자 이런 일을 보니 말이 무섭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 스스로 한 말로 이런 일이 발전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남편은 자신의 말에 맞게 행동하게 되었고 저와의 이혼을 통해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직장마저도 그리고 모든 연락마저도 끊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가 이혼한 후에도 몇 번이나 찾아왔어요. 진짜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어요. 알다시피 가족들이 다 나를 안 본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말이라도 잘해줘봐. 그런 걸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우리도 이혼한 거 잊었어. 당신이 그렇게 바랐던 이혼이란. 아, 당신도 왜 그래? 내가 그런 의미로 말하고 다닌 게 아니잖아. 나도 이렇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나이를 그렇게 먹어놓고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지. 나한테도 다시는 연락하지 마. 어차피 우리도 이제 만나서 얘기할 사이는 아니잖아. 그렇게 저도 남편과의 인연을 끌어냈습니다. 그대로는 본인도 창피한지 찾아오기는커녕 연락조차 안 하더군요. 남편에게 호되게 당해서 그런가 이혼할 당시만 해도 무슨 결혼이냐. 이번 생은 그냥 남자 없이 살자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년은 있는지 좋은 남자를 만나 올해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 그게 그놈이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만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빨리 끊어내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